여러분은 자위로 긴장을 풀 때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나이든 남성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전립선이라는 작지만 중요한 셈이 매번 자위가 이루어질 때 조용히 여러 변화를 겪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만 이러한 변화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서는 자위할 때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6가지 주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선된 혈액순환과 호르몬 변화부터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인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각 포인트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를 드립니다. 사정 중과 사정 후에 발생하는 일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일상 습관을 만들고 앞으로의 세월을 자신감과 평온함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몸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간단한 통찰이 미래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피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부분, 전립선암 위험과의 관계, 노년기의 전립선 건강에 대한 많은 대화 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해에 걸쳐 일부 의학 연구는 잦은 사정이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세만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전립선의 역할은 전객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 세문대사에서 나오는 부산물, 남은 호르몬, 심지어 해로운 물질을 축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기적으로 제거되지 않으면 세포 수준에서 자극이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모두 더 높은 암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사정이 이러한 해로운 물질을 전립선에서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실시한 잘 알려진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한 남성들은 덜 자주 사정한 남성들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엄격한 숫자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더 큰 루틴의 건강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타이 중에 사는 칭씨, 74살의 남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이 전립선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와 의사와의 대화를 통해 정기적인 사정을 다른 생활 습관 변화와 결합하면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칭 씨는 작은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를 더 많이 먹고 규칙적으로 산책하며 호르몬 수치를 잘 관리했습니다. 더 잦은 사정과 함께 그는 자신의 몸이 더 균형 잡히고 마음의 평화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사정만으로는 치료법이나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전립선암 위험을 진정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균형 잡힌 건강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잘 먹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부분, 전립선 압박 완화하기 많은 사람들이 자주 논의하지 않는 것 중 하나는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 내의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전립선 배수라고 불리며 전립선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성이 사정할 때마다 전립선은 저장된 전객을 방출합니다. 이 액체가 오랫동안 방출되지 않으면 축적되어 가벼운 내부 압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나이 든 남성들은 이것이 하복부의 불편함으로 나타나거나 특히 밤에 더 강한 배뇨, 욕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이나 만성 전립선염과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흔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체된 액체는 전립선을 더 민감하게 만들어 염증과 방광 압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오슝에 사는 린 씨, 72살의 은퇴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성적으로 활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는 하복부에 둔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더 자주 깨게 되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 후 그는 정기적으로 사정하지 않아서 전립선이 가벼운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더 잦은 사정이 축적된 압박을 완화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린 씨는 그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함이 줄어들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이 다르고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이 사례는 간단한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사정은 전립선 내부의 압력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편안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정 후에도 여전히 통증이나 증상을 느낀다면 이는 더 깊은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럴 때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많은 남성들, 특히 60대와 70대의 남성들에게는 정기적인 자위가 전립선 압박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편안함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면,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신다면 아래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좋은 시점입니다. 알림벨을 눌러서 미래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유용하고 정직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볼까요? 세 번째 부분, 호르몬 균형과 테스토스테론의 역할. 남성이 사정할 때마다 자위를 통해서라도 몸의 호르몬 시스템에서 미세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그 강력한 형태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에서 그렇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전립선 건강, 근육 강도 및 전반적인 남성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자연스럽게 하루 동안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러나 사정 후에는 종종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젊은 남성의 경우 이 변화는 미미하며 몸은 빠르게 균형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나이든 남성, 특히 60대나 70대의 남성에게는 이 일시적인 하락이 더 뚜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에너지가 줄어들거나 동기부여가 약해지거나 활동 후 근육 회복이 느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테스토스테론의 하락이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스스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나이든 남성들이 자신을 더 잘 돌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에 따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졌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DHT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DHT는 남성 발달과 성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더 농축된 형태의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하지만 DHT가 너무 많이 축적되면 전립선 비대양성, 전립선 비대증으로도 알려짐 및 일부 남성의 탈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정기적인 사정이 DHEAT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건강한 사정 패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 관련 불편함의 위험을 줄이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타이난에 사는 우 씨, 68살의 남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동기부여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그는 늦은 밤 자위와 수면 부족, 제한된 운동이 호르몬 균형을 방해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습관을 조정하면서 더 나은 수면을 취하고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며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자 우 씨는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개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호르몬 변화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자위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적당함이 중요합니다. 특히 에너지 수준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고 싶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낮거나 친밀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거나 근육이 약해지는 등의 징후가 보인다면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내부에서부터 돌보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월을 강인하고 명확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부분, 개선된 혈류와 전립선에 미치는 영양. 남성이 흥분할 때 친밀한 순간이든 자위든 몸의 첫 반응 중 하나는 혈류 증가입니다. 이 급증은 여러 장기, 특히 전립선에 더 많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가져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전객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출할 때가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 영역으로 더 많은 혈액을 보내어 셈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남성에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특히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이나 염증과 같은 전립선 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증가된 혈류가 일시적인 부푸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나이든 남성이 사정 후 골반 부위에서 가벼운 무게감, 압박감 또는 둔한 통증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타이 중에 사는 황 씨, 74살의 남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약간 비대해진 전립선을 관리해왔지만 최근 사정 후 하복부에 둔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이 그의 수면을 방해하기 시작하자 그는 의사와 상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는 성적 흥분 중에 추가 혈류가 이미 비대해진 전립선을 약간 부풀게 하여 일시적인 압박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위험하지 않지만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사는 황 씨에게 더 많은 물을 마시고 한겸증 식품을 섭취하며 간단한 골반 바닥 이완 운동을 시도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사정 후 불편함은 일시적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단지 몸이 혈류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불편함이 계속되거나 통증이 느껴지거나 배뇨가 어려워진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위 자체가 전립선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질환이 있다면 몸이 더 뚜렷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나이가 들면서 불필요한 불편함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전히 보고 계시고 이 내용이 유용하다면 아래에 네 번째 부분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이는 이 채널을 지원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와 연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해볼까요? 다섯 번째 부분, 배뇨 및 방광 조절에 미치는 영향.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배뇨 건강의 변화가 더 눈에 띄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자위는 특히 전립선 관련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배뇨 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요도는 소변을 몸 밖으로 운반하는 관입니다. 이러한 밀접한 연결로 인해 전립선의 어떤 변화, 심지어 사정 중의 일시적인 변화도 배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정 중에 전립선은 수축한 다음 이완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과정은 때때로 단기적인 긴급한 느낌이나 방광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비대해진 전립선을 가진 남성에게 흔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주 발생하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A2와 관련이 있습니다. BPH는 나이에 따라 발생하며 요도에 압력을 가해 배뇨를 어렵게 만듭니다. 일부 남성들은 자위 후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짧은 시간 내에 화장실에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이는 방광과 전립선을 조절하는 근육이 성적 활동 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치아이에 사는 차이 씨, 70살의 은퇴 교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깨기 시작했고, 이를 나이가 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와 상담 후 그의 전립선이 약간 비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위 후 종종 갑작스러운 배뇨 욕구를 느꼈지만 소변 줄기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통찰을 바탕으로 차이 씨는 몇 가지 사려 깊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녁에 카페인과 알코올을 제한하고 수분 섭취에 더 신경 쓰며 증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시점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야간 배뇨가 개선되었고 방광 조절이 더 잘 되었습니다. 상당한 전립선 문제가 없는 남성들에게는 자위가 실제로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골반 근육을 이완시켜 더 나은 소변 흐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간헐적인 사정이 전립선이 더 유연하게 유지되고 염증을 유발하는 액체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사정 후 배뇨가 점점 더 어렵거나 불편해진다면 이는 의학적인 주의가 필요한 더 깊은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위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그 효과는 전립선 건강, 수분 섭취 및 전반적인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 수분을 유지하고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전립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배뇨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번째 부분,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에 대한 의미. 자위가 종종 간과되는 한 가지 효과는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는 특히 나이든 남성에게 중요합니다. 성적 활동을 할 때마다 혼자든 파트너와 함께하든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관이 확장되며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몸 전체로 더 자유롭게 흐릅니다. 이러한 혈류의 급증은 가벼운 운동과 유사하며 심혈관 건강에 약간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효과는 긴장을 완화하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흥분 중에 몸은 질산화물이라는 자연 화합물을 방출하는데 이는 혈관을 이완시켜 더 나은 혈류를 가능하게 하고 때로는 혈압을 잠시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적 활동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더 효율적인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장 건강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장질환, 고혈압 또는 혈관 문제가 있는 남성에게는 이 효과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타오위안에 사는 리아오 씨, 73살의 은퇴자는 꽤 활동적인 삶을 살며 산책과 정원을 가꾸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사정 후 그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는 것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한 번의 어지러움이 심해지자 그는 의사와 상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혈압이 성적 활동 후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그의 증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더 많은 물을 마시고 식단을 조절하며 신체적으로 힘든 활동을 분산시키면서 리아오 씨는 불편함 없이 일상적인 루틴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해롭지 않지만
몸이 더 깊은 문제를 신호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혈류가 줄어들면서 발기력이 약해지거나 지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는 혈관 감소의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발기는 건강한 혈액순환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콜레스테롤, 동맥경화 또는 당뇨병과 같은 상태는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부 의사들은 발기 강도의 변화를 심장 건강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초기 경고로 간주합니다. 자위 자체가 혈류를 극적으로 개선하지는 않지만 심장과 성 건강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정 후 어지럽거나 비정상적으로 피곤하거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낀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는 의사와 상담하여 심혈관 건강을 명확히 파악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및 전반적인 순환을 돌보는 것은 심장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활력과 평온함을 지원합니다. 여전히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이 의미가 있다면 아래에 6번째 부분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완벽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영상의 끝에 다다르며 함께 탐구한 6가지 주요 변화를 조용히 되새겨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았나요? 이러한 통찰이 여러분의 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새로운 지혜를 제공했나요? 사실 우리의 몸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할수록 스스로를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자위는 종종 사적인 또는 불편한 주제로 여겨지지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는 남성의 건강, 전립선 기능, 호르몬 균형, 정서적 웰빙, 배뇨 패턴, 혈류 및 전반적인 삶의 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균형입니다. 많은 삶의 영역에서처럼 적당함이 핵심입니다.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듣고 작은 조정을 해나가면 편안함과 건강,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언가가 이상하거나 걱정스럽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주의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발견한 것 한 가지를 댓글로 남기거나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반응은 이 채널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공유하는 모든 단어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거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